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19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장 만만치 않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좁혀지는 흐름들을 갭으로 계속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갭으로 뛰고 나서 대체적으로 정방향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라고 그러죠. 뭐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좀 새로운 영역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내려올 거를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그 구간을 겪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좀 없을 수 있겠죠. 지금 미국 국제 금리는 다시 5%대를 찍었기 때문에 쌍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 나스닥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면 22평과 120평이 맞물린 자리에서 이 이탈하려고 그러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만 이탈했다라고 해서 급락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해서 급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꼬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냉정하게 그렇게 움직인다라 그러면 주식 쪽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이 아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정쩡한 자리에서, 그 디뎌야 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뭐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계속 갭으로 좀 뛰댕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갭으로 올랐다가 뭐 음봉 보이고, 개파락했다가 양봉 보이고. 냉정하게는 이런 흐름들은 별로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박스를 중심으로 상단이나 하단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면 변곡이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중단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중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같은 현물 매수 플레이어에게는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더욱이 지금 제가 거의 2-3 일마다 계속 저점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 드렸죠. 그 부분들 모르시면 이전 모닝 브리핑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흐름으로 계속 저점은 잘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하는 폭의 시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그거를 막 단타라고 해서 나왔다가 또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점 찾아 가지고 들어가고, 이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좀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자리죠. 저는 따라서 가급적이면 단타 되시는 분들은 단타를 계속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전략을 짜 가지고 컷 가지고 들어가서 컷 안 당하면 그냥 계속 내비두고, 컷 당하면 다시 자리 찾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보게 되면 여담이지만 금리 외에도 지금 원자재 쪽도 이렇게 가격들이 굉장히 상도 있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뭔가 시장의 기류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불안정한 흐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어제 이제 5%대를 또다시 찍고서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왔는데, 과연 이제 이 흐름이 추세로 잡힐 것인지 아니면 쌍봉을 만들 것인지 상당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다. 냉정하게는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주가는 아직 매수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가와 조금 이 역외상관관계를 갖다가 또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지금 원자재 쪽은 정상적인 패턴들이 아니라 뭔가 수급의 균형이 깨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술적 흐름에 이레귤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요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어떤 리스크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분 나스닥 30분 선물인데 장 초반에 잘 버티다가 그냥 계속 얘네들도 그러니까 밀려도 한 번에 밀리는 게 아니라 계속 버텨요.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후반에 금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쪽으로 오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120평
다 왔다가 이야기 드렸죠. 저항받고 밀리고 있고 결국은 나스닥이 지금의 이 120평을 중심으로 어떻게 꼬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요거 이탈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 매수 수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밀려도 다시 자리 찾아 가지고 땡겨 올라오고, 올라가면 급등이 아니라 다시 끌려 내려오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 정도를 갖고 있고, 지금 시간 외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좀 만들어질 오늘의 흐름이다. 그리고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 얘네들은 저점 찾기가 아직은 아니죠. 만약에 2,400에 다시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저점 찾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 다만 종목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 외바닥 만들 때 이야기 드렸던 게 있죠. 외바닥 패스하고 쌍바닥을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종목들 보면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글쎄 테슬라의 저런 흐름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다시 이 저점 찾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이날도 그랬고 이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끝까지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이 선택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얘가 더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변동성이 훨씬 더 효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특히나 지금 자리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만드는, 그러니까 단기에 만드는 종목들, 지지받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3 일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질릴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접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의 어떤 만들어진 이 하락 과정에서의 손실을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